안녕하세요. 저 신승원이라고 합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지나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오픈플로우 관련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0분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뭐 프로젝트 하나를 보통 얘기를 해도 길게 가면은 뭐 1시간, 뭐 2시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니까 사실 처음에 1시간 예상하고 뭐 발표를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뭐 질문 들어오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2시간, 심하면 4시간까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많이 좀 가까이 해주시면. 예.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프로젝트들, 특히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솔직히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지금 이제 애플 리서치랑 같이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연구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이전에도 여기저기 얘기를 해보면은 오픈플로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SDN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들에 대한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좀 확실하게 제품으로 나온 게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뭐 유지 케이스라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브루팔로카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구글에서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뭐 물어봐도 대답을 거의 안 해주죠. 대부분 뭐 어떻게 뭐 분산 처리를 했고, 어떻게 데이터를 뭐 관리를 했고, 어떻게 컨트롤을 만드는가 물어봐도 이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 well designed, well managed. 더 이상 모르지만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또 뭐 벤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자기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대충 얘기하는데 대신에 안 들려요. 그래요? 지금 고마이크로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게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뭐 좀 심하게 말 이런 얘기가 새나가면은 뭐 수하겠다. 사실 저같이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많다 보면은 결국에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제가 들은 게 확실한지도 모르겠고, 들은 것도 함부로 말하기 되게 힘든 좀 그런 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이제 특정 회사라기보다는 약간 연구원이라는 신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어떤 게 재밌는 게 있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구글이나 이전에 뭐 VM웨어나 뭐 젠이나 대부분 다 그 리서치에서 시작을 했죠. 뭐 사실 오픈플로우도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리서치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뭐 리시라나 아니면 뭐 오픈리서치 아니면 또 뭐 구글에서 쓰는 오닉스 같은 대부분 다 어떤 그 리서치 프로젝트죠. 이거 기반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대충 훑어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서비스나 어떤 프로덕트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방향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는 먼저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게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뭐 관심 있게 본 거랑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그 보안 쪽, 시큐리티하고 홈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에 혹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끝나고 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답변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그 오픈플로우가 지금 나오기도 나왔고 사실 SDN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오픈플로우 태생 자체가 연구 목적이었죠.
모 분한테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그 마틴 카사도랑 그쪽 그 스탠포드 그룹이 에탄이랑 이제 세잉을 개발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FPGA로 개발한 다음에 스탠포드 네트워크에 되게 디플로이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당연하죠. 사실 학생들이 와가지고 뭔가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돌리고 싶다. 그럼 절대 허락 안 해주죠.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해준다. 계속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할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뭔가 프로그래머란 걸 만들어 보자. 사실은 이 오픈플로우 자체도 이거 자체가 최초의 SDN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에 뭐 클릭이라든가 XORP 이런 거, 루트브릭 이런 게 대부분 다 이런 소프트웨어 라우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걸로도 지금 오픈플로우 할 수 있는 거를 대부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표준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게 머리를 잘 쓴 게 이거를 다 오픈해서 표준을 만들어 버리고 계속 회사들을 끌어들이니까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 태생 자체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가 이제 오픈플로우의 가장 큰 그 분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오픈플로우 관련된 디바이스를 개발하거나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든 부류 중에서 리서치가 가장 큰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그 밴더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느낌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오픈플로우 자체를 위한 것하고 오픈플로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보통 저는 나눕니다. 먼저 이제 오픈플로우 자체를 위한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다들 기본적으로 저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끝나고 말씀. 지금 그 컨트롤러 자체를 성능 문제가 많아가지고 분산형으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그 P2P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로우가 이제 그 P2P 구조를 따른 거고요. 그 DHT라고 혹시 아실 것 같은데 그 디스트리뷰트 해시태그라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저 컨트롤러를 구해서 만든 게 지금 하이퍼플로우고요. 미도쿠라라고도 아실 것 같은데 그 미도쿠라도 지금 대충 보면은 저 하이퍼플로우에서 쓴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P2P 아키텍처를 DHT 쓰고 그 아파치 주키파워 카산드라를 썼는데 그게 결국엔 이제 하이퍼플로우에서 쓴 거랑 약간 틀리긴 하거든요. 쟤네들은 그 PureFS라고 분산 파일 시스템을 썼는데 그게 결국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사람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오픈플로우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개발하기 힘드니까 뭔가 좀 개발을 쉽게 해달라 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이제 하이레벨 랭귀지를 많이 또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프레네틱하고 매트리인데 저건 대부분 다 이제 좀 포맷 그룹에서 이제 뭔가 검증하고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저 프레네틱하고 매트는 약간 실용적이기보다는 약간 정말 그 스레티컬 리서치 위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쪽이 이제 폴트넉스와 프레스코 저게 사실 제가 메인으로 했던 건데요. 녹화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사실 그 오픈플로우나 SDN 자체를 미국에서 쓸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지금 클라우드랑 좀 비슷한 환경인데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검증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 뭐 발표하는 기관에서는 저걸 쓸 때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 프로젝트를 이제 SRI에서 하게 돼가지고 조인하게 됐던 거고요.
저게 이제 포트너스랑 프레스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픈플로우로 이제 라우팅 같은 걸 개발하게 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뭔가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툴이 나왔습니다. 뭐 나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 오픈플로우 디버거가 기존에 뭐 유닉스에 있는 GDB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스탠퍼드 학생이 그 하드에서 퍼블리시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베리플로우라고 사실 이것도 약간 좀 그 포막으로 해서 한 건데 저게 아마 UIUC 페이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 룰을 내리면은 그 룰 자체가 어떤 컨플이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주는 그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픈플로우 스위치 성능 같은 거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오플럭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유니버설 캠브리지에서 만든 건데 그쪽 그 랩이 굉장히 그 스위치 하드웨어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제로 오픈플로우 하드웨어를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부산물이고요. 요거는 실제 그 스위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툴입니다. 이전까지가 이제 오픈플로우를 위한 툴이었다면은 이제 오픈플로우를 가지고 뭔가 좀 해보자 라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툴이 이제 OF 리와인드인데요. 저거는 이제 넷플로 같은 거 많이 아시죠? 시스코에서 쓰는 거 모니터링 할 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 뭐 물론 복잡한 기능도 있는데 주 목적은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래서 OF 리와인드는 실제로 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트랙을 해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지는지를 찾아내주는 그런 툴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알고리즘 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이쁘게 돌아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도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또 네트워크 개발하는 쪽에서는 사실 오픈플로우를 우리가 쓴다면은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당연히 버그가 있겠죠. 그 버그가 생기면 그걸 잡으려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오픈플로우로 뭔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뭐 돈이 되는 그런 쪽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쪽을 보면은 클라우드 나스가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빅스위치 쪽하고 그 오픈스택하고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제 생각엔 이 클라우드 나스가 그 가장 근접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IBM이랑 그 위스콘신하고 한 같이 프로젝트인데요. IBM에서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왓슨 연구소 그 SDN 그 헤드하는 아저씨가 이쪽을 계속 광고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SDN 개념이 클라우드에 없었는데 그 SDN 프로그램을 한 어떤 그 네트워크를 자기가 할당할 수 있게 아까 질문했던 걸 그대로 정의하자면은 그 오픈스택 툴을 이용해서 VM을 디프로이하고 그 디프로이된 VM 간에 네트워크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테넌트가 펄러시만 간단하게 쓰면은 연결을 쉽게 해주는 그런 툴을 얘네가 만들었습니다. 이 툴 자체가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쪽에서는 굉장히 쓰일 만한 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현할 때 오픈스택을 쓴 게 아니라 오픈 네뷸라를 썼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픈 네뷸라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밑단은 오픈 V스위치 써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와처는 이게 제가 한 프로젝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인스톨한 다음에 그 디바이스 인스톨 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 그런 툴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신 마이그레이션 이것도 굉장히 핫 토픽이죠. 요새 많이 쓰긴 쓰는데 스탠포드에서 보여준 이그젠플도 첫 번째로 이게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이쁜 프로젝트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페이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동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네트워크 쪽에서 비스마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좀 커지긴 했는데 원래는 그 조지아텍에 있는 리핑스처럼 교수가 계속 SDN도 홈 네트워크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페이퍼 맥을 쓰고 하다가 지금은 그 어떤 컴퍼니랑 같이 아마 조인을 해가지고 컴퍼니 이름이 아마 샘 노즈였나 그런 곳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적으로 이제 오픈 로드랑 빅바이드 와이어스가 있는데 약간 좀 전 신기했던 게 오픈 플로어 자체가 무선 쪽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이쪽으로 어떤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곳은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아마 뒤에서는 간단하게 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 아까 이전 세션에서 말씀하신 빅텍 같은 게 결국에는 이쪽 오픈 세이프라든가 레저 라우팅, TM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제품 오픈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은 오픈 플로우를 완전하게 썼다기보다는 오픈 플로우 스위치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패킷 모니터링하는 툴을 만들었는데 이제 스크립트를 좀 이쁘게 만든 그런 계열 정도고요. 사실 이 매저 라우팅이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인데 그 넷플로어의 가장 큰 문제가 패킷을 샘플링 할 때 그 샘플링 레이트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트래픽 자체가 라우터가 열려 있으면은 패킷이 일괄 수도 있고 일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토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샘플링을 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내 특정 트래픽 소스하고 IP 데스티네이션 패턴을 보고 싶을 때 라우팅 패스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은 얘를 여기로 복사해서 옮겨서 최대한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라우팅을 해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미들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요새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일한 게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요거랑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픈플로우라는 것 자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펑션을 스위치해 넣는 거잖아요. 그 펑션도 도대체 무슨 펑션을 스위치해 넣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전에 스위치에서 못하던 미들박스들, 뭐 파이어월, IDS, 아니면 로드 밸런서 이거를 빼서 스위치에 넣는 게 사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미들박스 펑션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최대한 스위치에 붙여 넣어서 잘 만들어 보자. 이게 요새 지금 굉장히 핫토픽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프로덕트 만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쪽을 위해서 사실 플로우바이저를 뭐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얘기를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 VLAN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긴 하는데 뭐 이게 훨씬 좋긴 좋죠. 좋으니까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보안 쪽으로 이 클라우드 폴리스랑 와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새 또 클라우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서 보안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많거든요. 테넌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서로 테넌트 간에 어떻게 액세스 컨트롤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벌추머신 렌트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그냥 뭐 인사이드 벌추머신들 다 뭐 어택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나쁜 짓을 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세워놔도 사실 이 사람이 이거 팔고 뭐 다른 뭐 벌추머신도 렌트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는 벌추머신을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팔로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액세스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클라우드 폴리스라는 이 리서치 페이퍼가 해준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 벤처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벤처하고 상당히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아키텍처가 데브플로우인데 지금 오픈플로우 자체가 사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뭐 아까 성능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장 큰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보통 라우터를 쓸 때는 대부분 다 와일드카드를 되게 많이 쓰죠.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오픈플로우를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와일드카드만 넣는 룰을 가지고 쓰면은 별 이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5G2라든가 뭔가 좀 세밀한 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룰도 많아지고 패킷별로 다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성능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그런 걸 해결하려고 실제로 오픈플로어 밴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HP도 그렇고 주니퍼도 실제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HP 랩스하고 미팅을 했을 때도 그쪽에서 그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버플로우라는 그 논문이 그쪽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벌추얼 스위치, 오픈 V 스위치야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실제 그 커머셜 프로젝트들이 커머셜 제품들하고 많이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이제 오픈 V 스위치랑 플로어 바이저 개념이 결국엔 이제 니시라의 MVP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닉스가 결국엔 구글의 오픈플로어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나스가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IBM의 약간 좀 차세대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가게 될 방향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와처가 이 VM워가 제가 알기로는 빅스위치랑 굉장히 좀 타이틀이 커플된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쪽도 약간 스빌트 회사거든요. 이쪽 제품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릴리즈가 안 돼 있는데 그 오픈 서비스죠. 오픈 서비스에 갔다 온 그 코레버리 같이 일하던 분이 말씀해 주시면 네가 한 거랑 굉장히 아주 비슷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라키라고 최근에 시스코가 샀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시스코가 이제 거기도 뭐 조단이 샀다고 들었는데 이 메라키 자체가 원래는 아마 오픈플로어가 나왔으면은 거의 그쪽도 인류 갔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기 나온 거 자체가 2006년도에 이게 MIT에 있는 그 룸랩 프로젝트라고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쫙 깔아놓은 다음에 관리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괜찮아져서 이게 회사가 된 건데 그거랑 굉장히 비스마르크랑 유사한 그런. 결국에는 사실 리서치 프로젝트 중에서 이렇게 제품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생각으로는 혹시나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뭔가 재밌는 제품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어쩌면 이런 논문들을 쫙 한번 훑어보시고 뭔가 거기서 재밌는 게 있다라는 걸 뽑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시큐리티랑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관련되는 거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제가 자꾸 보안 쪽이라 이제 홈 네트워크 얘기를 하냐? 사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디플로이 할 때 거의 기본 요소거든요. 특히나 일반 뭐 대학이나 아니면 뭐 조금 소규모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조금 규모가 큰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아니면은 국가 기관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은 저런 보안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제가 옛날에 데모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로스 컨트롤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두 개를 돌려요. 두 개를 돌리는데 어플리케이션 하나는 와우 튀기고 하나는 제가 지금 잘못 만들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뭘 하냐면은 그냥 무한루프를 돌아요. 그냥 무한루프를 돌면은 이 와우 튀기는 어플리케이션은 일을 못하죠. 이 무한루프 도내가 계속 리소스 다 잡아먹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하나 뭐 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 자체가 사람들이 네트워크 OS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OS 기능은 거의 없죠. 뭐 리소스 쉐어링, 리소스 구분도 안 되고 어떻게 뭐 아이솔레이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보안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보면 네트워크는 보안이랑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된 회사가 별 유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회사를 하시거나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또 오픈플로우를 할 때 좀 얘기 많이 듣던 게 도대체 내가 스위치를 다 바꿔야 되느냐 라우터를 다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적용하고 싶어도 디바이스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은 좀 굉장히 거부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 몇몇 ISP랑 얘기해보면 내가 정말 이거 다 바꿔야 되냐 그러면 제드스를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아예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실 이게 메라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안 받고 그냥 펌웨어만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공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오픈플로우도 그런 게 가능은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홈네트워크 자체가 예전보다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졌으니까 이런 경우에 적용을 했을 때 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추측이긴 한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메라키하고 오픈플로우가 어떤 차이가 있다면은 사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메라키 같은 경우에는 저쪽 제품에 약간 특화돼야 되는데 오픈플로우는 내가 만들어 놓고서 여기 적용을 하고 또 다른 뭐 엔터프라이즈나 다른 클라우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또 큰 벤더들은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큐리티 현재 그 오픈플로우를 위한 거는 폴트노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픈플로우를 이용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폴리스, 클라우드 와처, 프레스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플러딩 디텍션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그 클라우드 폴리스하고 클라우드 와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폴리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억세스 컨트롤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억세스 컨트롤을 하다 보면은 워낙 버추얼 머신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그 스태틱하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 자체가 이 하이퍼바이저에 클라우드 폴리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쪽 그 버추얼 머신 소스 VM이 있는데 얘가 여기는 데스티네이션 VM으로 그 커넥션을 시도할 경우에 맨 처음에 시도할 때 여기 있는 그 클라우드 폴리스 모듈이 그 커넥션 셋업하기 전에 이쪽 그 서버 단에 있는 하이퍼바이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커넥션이 가능하냐? 만약에 여기서 allow가 되면은 데이터 패키지 진행하고 만약에 allow가 안 되면은 바로 드랍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오픈플로우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 관리자가 이런 억세스 컨트롤 팔러시를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죠, 이 사람들은 구현할 때 지금 오픈 V 스위치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팔러스 매니저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억세스 컨트롤을 관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버클리에서 시작된 거고 어디 벤처랑 같이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와처 이거는 지금 저하고 제 어드바이저랑 같이 했던 건데 약간 아이디어 자체가 클라우드 폴리스랑은 틀리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잘 이용해보자. 그러니까 미들박스들을 잘 이용해보자입니다.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시면은 그 어쨌든 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파이어월이라든가 IDS라든가 뭐 IPS 이런 거를 다 인스톨을 해놓죠. 인스톨을 해놓는데 그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인스톨된 장비들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그샘플을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스킵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이런 네트워크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1부터 R6가 라우터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소스 호스트, 2가 엔드 호스트, 그 다음에 C가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어떤 미들박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뭐 IDS라든가 뭐 그런 보안 장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라우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쇼티스트 패스죠. 그러니까 내가 S에서 E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R1, R5, R6 거쳐서 E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C에다가 어떤 보안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도 전혀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알고리즘들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오픈플로우를 이용해서 맨 첫 번째가 오픈플로우 보시면은 패킷을 카피해가지고 멀티플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하나는 쇼티스 패스를 보내고 다른 하나는 위로 보내서 얘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 장비를 아예 거쳐서 가도록 해서 보안 장비를 거쳐가는 쇼티스 패스를 찾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쇼티스 패스를 찾고 이 쇼티스 패스 상에서 이 보안 장비랑 가까운 애를 사실 각 알고리즘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쉽긴 한데 문제가 좀 패킷 자체가 좀 리던던트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스 자체는 쇼티스긴 한데 이 장비들이 좀 멀리 있거나 좀 위치가 좀 이상하게 되면 굉장히 좀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일 효율적이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할 때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좀 컴플렉스에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고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해서 좀 골라 쓰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제안이었고요. 사실 이건 보안 장비 말고도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벤처는 이걸 쓸 때 이런 보안 장비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 서비스를 좀 따로따로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현재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마존을 쓰거나 아니면 뭐 제가 아마존을 쓴다. 그럼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러스트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뭐 특별한 뭐 보안 절차 같은 거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이렉트하게 서비스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접속을 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아마존 히스토리도 없고 처음 들어온 사람인데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뭔가 좀 검사를 하려면은 보안 장비, 뭐 인증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IDS라든가 이런 걸 막 거쳐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스를 다르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렌트를 했을 때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트래픽 따라서 돈을 과금을 하는데 사실 이미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멀티패스 타가지고 복잡하게 할 돈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코스트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벤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홈 네트워크는 사실 거의 그냥 한 그룹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오픈 프로 쪽은. 이게 조지아텍인데 원래 이분이 메릴랜드로 옮겼다가 거기가 너무 춥다고 다시 조지아텍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그룹에서 나온 페이퍼가 거의 다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처음엔 작았는데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말씀을 주셨던 거고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오픈 WRT라고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이게 기존 AP에다가 이제 리눅스를 가볍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눅스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오픈플로어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오픈플로어 스위치 작용을 일반 AP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AP를 보통 쓸 때 사실 여기도 뭐 AP가 있겠죠. 이런 설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오픈플로어 기능들을 집어넣어 놓고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네트워크를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이제 하고 그 정보를 이제 뭐 중앙 센터, 예를 들면 뭐 KT, 디지부 뭐 아니 이런 곳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쪽에서 판단하고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죠. 사실 이게 확장성이 있는데 단순하게 오픈플로우만 넣는 게 아니라 뭐 보안 모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QoS 모듈 이런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도 굉장히 번넷이 많아요. 제가 이전 프로젝트 번넷이었는데 항상 번넷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한국이 절대 5등 안에서 안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꼭 그 번넷 감염된 사람들이 그 일반 유저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뭐 이메일 왔는데 뭐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그냥 무조건 눌러보시죠. 그럼 감염돼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이제 뭐 보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그 보스에 감염된 PC들을 뭔가 좀 트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처리하고 싶은데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PT에서 기사님 확인해서 가서 뭐 선 깔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뭐 비용상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AP에다가 오픈플로우 기능이랑 좀 더 추가 모듈을 집어넣어 주면은 만약에 내가 트래픽을 분석해 보니까 뭐 어디 뭐 강서구 어디 아파트에서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온다. 거기다가 보안 모듈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좀 더 집어넣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봐라.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트래픽을 카피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봐라. KT 기준으로 보내본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그쪽 트래픽을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심각하면 뭐 사람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쪽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하드웨어로 보면은 그 넷기어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기존의 오픈플로우 그 WRT 프로젝트 대부분 펜토라고 부르는데 그 펜토는 지금 링크시스하고
TP 링크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워낙 장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소스를 고쳐가지고 아예 넷기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픈플로우 소프트웨어 스위치 자체가 이래저래 이렇게 뭐 완전한 버전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플로우로 관리도 사실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걸 만약에 진행하신다 보면 이제 소스를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고쳐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런 걸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믿고 많이 사람들이 쓰고 하긴 하는데 그거 뭐 어떤 버그도 굉장히 많고 조금 시리어스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뭐 성능상의 문제라든가 기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포메어는 그 오픈플로우, 오픈 WRT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기어에서는 이스 칩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최신이긴 한데 조금 더 다양한 장비들, 링크시스라든가 아니면은 화웨이 중국 회사라고 하는데 그쪽에 같이 해가지고 계속 크게 특히 중국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선망을 까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무선망으로 하는데 무선망으로 할 때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중국분한테 예를 들은 것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 대학에 AP를 깔아놓고서 이제 설치를 쓰고 또 다른 곳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AP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뭐 사람 파견해가지고 뭔가 좀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 다 뒤엎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싸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몇 명인지도 모르고 뭐 장비가 어딘지 모르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대학에 네트워크 설치했는데 그 설치된 네트워크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워낙 크니까요. 아까 세상이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뭔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장난삼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지나치게 과하게 반응을 보여서 당황하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거든요. 비스마르크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AP고요. 이게 이제 집에서 뭐 게임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눈 정보를 전부 다 모아서 중앙 DB로 보내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있는 레저넌스 컨트롤러는 이 조지아텍에서 자기들 쓰려고 만든 컨트롤러고요. 지금은 아마 거의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사실 요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많이 쓰니까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많이 알고. 그래서 아예 이런 컨트롤 자체를 기지국에서 일반 가정으로 내려버리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예 오픈플로 기능 자체를 집에서 제가 쓸 수 있게 해주고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 070 전화를 많이 뭐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많이 어머니랑 씁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쓰는 오락하는 건 정말 꼴보기 싫고 아들이랑 뭔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트래픽을 뭔가 좀 나눠주고 싶으면은 오픈플로우로 QoS 바꿀 때 070 포트 넘버는 되게 좀 프라이트 높여주고 우리 아들 쓰는 오락 뭐 9999번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던데 거긴 확 막아버리고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서비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무선 쪽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오픈플로우 프로젝트들이 큰게 그러니까 리서치 프로젝트는 제법 있는데 뭐 회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신기한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이그젠플 보실 때 이 엔캐스팅을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엔캐스팅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노트북 동영상을 보다가 특정 기지국에서 이제 와이파이 AP에서 데이터 가서 보고 있는데 제가 막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트를 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버스를 움직여요. 움직이면 다른 AP에 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핸드오버가 일어나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한 엔캐스팅이 뭐냐면은 그 기지국 주변에 있는 걸 다 동시에 붙여가지고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주니까 제가 막 움직여도 손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시한 아이템인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카드 두 개를 해서 하나는 이쪽 기지에 하나는 이쪽 AP에 붙고 하나는 저쪽 AP에 붙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네트워크 카드 두 개를 갖다 놓고 좋겠습니까? 잘 안 쓰죠. 근데 이것도 해결책이 있어요. 이게 벌추얼 네트워크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피지컬 네트워크 카드 하나를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네트워크 카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서로 다른 걸 붙도록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컴바인 되면은 사실 이런 N캐스팅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들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셀 SDN은 정말 최근 논문인데 어떻게 보면 현실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퍼블리시가 된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리젝트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지금 쓰고 있는 LTE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제 홈플로처럼 네트워크 쉐어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로바이저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LTE망 자체를 아예 서로 그 특정 도메인에 나눠버리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 프로젝트가 오픈 V 스위치를 아예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 폰 아니라 아이폰에 집어넣어서 네트워크를 쓰게 해보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요새 디바이스가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보면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마이맥스도 있고 다 됩니다. 그다음에 LTE도 되고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움직일 때 와이파이가 잡힌가 LTE가 잡힌가 잘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 오픈 V 스위치 이용해서 그 최대한 그 성능 좋은 네트워크를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relay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점점 더 스마트폰이 파워풀하니까 충분히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오픈플로우는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고 굉장히 많은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는데 분명히 이 중에서 종을 뽑아서 그 상용 제품을 만들 만한 게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재 지금까지 프로젝트는 좀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는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큐리티랑 홈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더 추가하자면 와이어리스 이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Is there a reason floodlight was not included in your testing? Actually, in this slide, I don't want to talk about just the control things. I just want to talk about some kind of applications. That's the main reason why. But maybe after this presentation, I'm going to ask about some questions about the floodlight. We're happy to help. Yeah, I believe so. 크라우드 팔러시에서요. 예, 클라우드 납승입니다. 예. 크라우드 팔러시에서 V 스위치를 좀 모디파이했다는데, 클라우드 폴리시요. 예. 여전히 그 V 스위치가 리모트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외부에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고요. 성능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아예 포스트 단위로 그 컨트롤러를 아예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걸 붙여넣는 것도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성능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는 매스터 컨트롤러가 있고요. 각 호스트별로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컨트롤러가 있어서 얘네가 로컬은 처리하고 좀 멀리 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스터 컨트롤러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멀티레이어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분산한 건 아니고, 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컨트롤러가 있는 대부분 거고, 분산은 지금 P2P 방식이고 1대 방식이고요. 이게 하이라키 방식은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미들박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 미들박스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시큐리티 같은 비실시간성 데이터 말고 예. 이를테면 하이 데피니션 기능을 하는 어떤 비디오 서버와 연동을 한다거나 그런 예. 부분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사실 지금 CDN하고 컨텐츠 센트럴 네트워크 쪽에서 오픈플로우를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프로젝트도 보면은 아카마이죠, 아카마이. 캐시 서버 쪽. 그쪽에서도 이제 그 오픈플로우를 어팅을 할 때 그 컨텐츠를 어떻게 좀 최대한 가까운 데서 보내고 아니면은 최대한 좀 잘 잘라서 보낼까
사실 이 라우팅 패스 자체를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평생 불가능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제가 아무리 빨리 보낸다고 해도 이쪽에 컨디션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뭐 슈티스에서 보낸다든가 이런 거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버베드나 아카마이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인데 그 서비스에서 하이퍼바이저의 에이전트 같은 걸 둬서 액세스 컨트롤을 갖다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러에서 ACM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거랑 제가 컨트롤에서 시절을 이용한다는 게 ACM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우선 말씀하신 게 스태틱 A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 가정은요. VM이 계속 마이그레이션을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액세스 컨트롤 파일을 내고 싶다라는 게 가장 기본 가정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스태틱으로 계속 사용자가 어드민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거의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VM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가 계속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내가 뭐든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미들박스를 그 스위치에 가까이 이렇게 그 통합시키려는 그런 아까 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디막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고자는요. 우선 뭐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냥 IDS 기능 자체를 아예 스위치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오픈플로우 펑션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IDS 같은 경우에는 뭐 헤더 가가지고 헤더가 뭔가 그 특정 패턴하고 매치가 되면 어떻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IDS나 IP를 앞에 따로 떠가지고 여기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아예 스위치에서 그냥 그 룰을 내려가지고 패킷 헤더가 있으면은 걔를 보고 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드랍시키는 건데 이런 IDS, IPS 기능들을 아예 펑션을 할 수 있게 스위치를 만들어 버리자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이그젠플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그러니까 윈드 상태에서 본 거라서 그것이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STM 진영에서 말하는 스위치 기능이 단순화하는 거랑 대치되지 않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저 프로젝트 하는 경우에도 보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러랑 오퍼레이터이고 그 영국에 있는 모 교수님이 이제 하드웨어 쪽 하시는 분인데 제가 뭔가를 작업하면 그쪽도 화를 내죠. 각각 내세운 논리가 이거는 이제 STM 플러스가 틀리다. 그러니까 저희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스위치 자체가 너무 지금 파워에 비해서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만 더 해보자. 최대한 구현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뭐 비트 몇 개 바꾸고, 뭐 TK 엔트리 약간만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S 같은 약간만 바꿔서, 그러니까 뭐 오버헤드 최대한 줄여서 구현을 해보자. 라는 게 저희도 계속 주장이고, 그쪽에서는 그것이 다 약간 솔직히 싸우고는 있어요. 싸우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위치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성능 좋은데, 이거를 그대로 놓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뭐 물론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타협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조금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 세션 끝나고 한 번 더 총괄적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때 제가 클로징은 5분만 할 거거든요. 그때 짧게 하시고요.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